4분 정도 남았는데요. 동시효과 구간 흐름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밀렸습니다. 물론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이었지만 낙폭이 후반에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우리 증시 일단은 오늘장 약세 움직임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코스피가요. 전거래 대비로 0.4% 정도 밀려 내려가면서 어제 반등할 때도 0.5%밖에 못 올랐거든요. 오늘 그만큼 다시 반납을 하면서 직전 저점 수준까지 밀려 내려간 채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2357.85포인트 정도, 2358포인트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전 저점이 2352.76포인트, 이달 들어서 기록했던 저점 엊그제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 다시금 또 테스트 마음의 준비해야겠네요. 다음은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의 반등 움직임을 좀 많이 내줄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코스닥은 1% 정도의 반등 흐름을 보여줬었죠. 오늘장에서 0.7% 정도 토해냅니다. 755.16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을 준비하며 짧은 반등을 마치고 재차 하락 움직임으로 월저점 테스트 구간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어제도 그랬는데요. 요즘 들어서 개별 뉴스에 게다가 또 작은 종목군들만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뭐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M&A 그리고 뭐 자금 유치 이런 소식에 반응하는 종목군들만 오늘장 강하게 갭상승으로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화천기계가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 나오면서 근래 연일 상한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상한가불이 들어오면서 3거래일 연속된 상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23일에 주총 소집한다네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일단은 단계 너무 많이 올라서 투자 주의 종목입니다. 상한가불 들어오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주문 잔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W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금 유치고요. 3자 배정으로 유증도 했고 또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장 상한가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 YTN도 이런 M&A 관련된 이슈죠. 지분 이슈 나오면서 근래 들어 연일 급등을 하며 어제 상한가였습니다. 오늘장 12%의 추가 상승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스트아시아 홀딩스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상한가였는데 오늘 10% 정도의 추가 상승. 유난히 이런 지분이라든지 경영권 분쟁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장 상승률 상위로 출발을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또 그룹핑이 되는 종목이 곡물 쪽이네요. 오늘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려산업이 한 6% 정도, 그리고 대주산업 쪽으로도 한 6% 정도의 상승권의 출발을 대기하면서 눈에 띄는 모습이고, 그제 어제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던 대표적인 종목군이 모빌리티였습니다. 정부 쪽에서 모빌리티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런 자율주행, UAM,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함께 영향받았는데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연속성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2% 정도 올랐는데 오늘장에서 한 5% 정도 추가 상승을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는 다소 좀 희비가 엇갈립니다.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장 5%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는 흐름 예상되고 있고요. 이 바이오니아는 탈모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탈모 관련돼서 원료 생산 설비를 구축했다라는 내용이 어제 장 마칠 즈음에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9월 21일 수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까지는 계속해서 안개 속입니다. 내일 새벽쯤 되면 이 안개, FOMC라는 안개가 거치겠죠. 그래서 관망하자, 신중히 대응하자 이런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정상으로 봤을 때도요. 우리 장중에 진행되는 일정은 별로 없습니다. 몇몇 산업에 국한에서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들, 뭐 국제 PCB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열리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이런 컨퍼런스들이 개최되는 일정 정도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 마치고 나서 미국의 FOMC라든지 8월에 기존 주택 판매 이런 일정들 준비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는 확실히 마이너스권으로 출발합니다. 0.5% 안팎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미국 증시가 우리 증시보다 변동성이 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미 증시 밀릴 때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미 증시가 1% 안팎으로 밀렸는데 오늘장 우리 증시는 한 0.6% 정도 제한된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기 무섭게 낙폭이 약간 더 커지네요. 0.77% 정도 하락하면서 현재는 2350선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2349, 2350 그 근처에서의 흐름 나타내면서 월저점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계속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네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0.55% 하락합니다. 전고일 대비 4포인트 정도 하락하며 756포인트 선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월저점이 750선 라인입니다. 아직까지는 약간 여력이 있는데 그 부근에서 크게 멀지 않은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양시장은 하루 만에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1% 넘는 상승 배경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오랜만에 쌍끌이 매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전체적으로 수급 한번 보시죠. 수급이 다시 어둡습니다. 외국인 기관 코스피 코스닥 쌍끌이 매도하는 가운데 외국인은 현 선물 시장까지 팔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보시면 외국인 300억 정도 팔고요. 기관 쪽에서 166억 원의 매도 우위 띄고 있습니다. 개인 쪽 452억 원 순매수 보여줍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소화합니다. 각각 100억 원 안팎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기관은 아직은 관망세를 띄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동향도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차익, 비차익 거래, 거래소에서는 약간은 엇갈리는데 비차익 거래 매도가 좀 많습니다. 183억 원 정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물량 소화해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비차익 거래 중심 100억 원 정도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수급은 별로 안 좋은 상태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동향도 확인해 보시죠. 양쪽 지수가 밀려 내려가는 상황이 뚜렷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락 섹터가 훨씬 더 많은 모습이죠. 가장 낙폭이 깊은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철강금속입니다. 1.2%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철강금속 업종 내에서는 포스코, 현대제철 이 두 개의 투톱이 악재가 나왔죠. 이들 종목이 밀려나는 것은 물론이고요. 어제는 반사이익이 기대됐던 하이스틸이나 황금ST 이런 종목도 오늘 장 초반에 차익 매물 받으면서 밀려 내려가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철강금속 섹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이 모두 약세 흐름을 띠면서 업종지수는 1%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계, 건설, 유통, 전기전자, 보험 순으로 1% 안팎의 약세 흐름 보여줍니다. 전업종 하락은 아니고요. 버티는 섹터 보겠습니다. 운수 창고입니다. 업종지수 0.8% 정도의 오름세 띄고 있고 해운이 좋네요. 해운이 나란히 좋습니다. 대한해운, 페노션, HMM까지 1에서 4% 정도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해운 섹터 오늘 좋고요. 운임이 이제는 좀 바닥을 쳤나라는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 섹터 플러스권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운수 창고 업종지수 좋습니다. 그리고 종이목재도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요. 전기가스, 음식료품,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로는 확실히 나은 움직임을 띠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 보시죠.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깊게 빠지는 종목 없이 골고루 1% 안팎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시금 52주 신저가가 나오네요. 네. 55,100원에서 52주 신저가 또다시 썼습니다. 그래도 좀 바닥을 지켜내주려나 이런 기대하셨던 분들께 현재 좀 무색한 시세가 나옵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하락하면서 오늘도 신저가 55,000원권 테스트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직전 저점이 이미 좀 이탈이 됐었죠. 6월 말 7월 초에 기록했던 직전 저점 이탈하고 과연 쌍바닥 기록하고 다시 오를지 여기에서 한 번 더 레벨 다운하는 모습일지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많이들 좀 지켜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가운데 오르는 종목은 없고요. 그나마 보합권 내에서 버티는 종목이 몇몇 보이는데 이렇다하게 시장 대비 선방해주는 종목이 톱10 가운데서는 없습니다. 이어서 상승과 하락 종목의 개수로 보자면은 오늘 장에서 상승 종목은 600개, 하락 종목은 1,500개로 하락이 월등히 많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율 구성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10분 동안 특징적인 종목군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네, 좀 전에 수출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 봤을 때 8.7% 정도 줄어들었네요. 무역 적자 이어지고 있고요. 좀 전에 벨이 울렸죠. 최원주 전문가님 어떤 특징주 짚어볼까요? 네, 지금 뭐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지금 색조 화장품 쪽이 오늘 또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리오 지금 한 3%대 강세, 이치한불도 2%대 강세, 토니모리 한번 보겠습니다. 토니모리는 역시 토니모리도 1% 초반의 강세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약했던 기초화장품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도 오늘 반발 매수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두 다 1% 초반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는 실내 마스크는 뭐 해제는 언제든 되겠죠. 뭐 올해 말이든 뭐 내년 초도 뭐 언제든 지금 결국에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색조 화장품 쪽의 주가들이 일반 기초 화장품 쪽의 주가들보다는 조금 더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차트의 흐름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클리어서부터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네. 일단 박스권 지금 돌파 움직임 좀 나오고 있고요. 매수하실 분들은 좀 주가 좀 눌림목 구간 하락하면은 조금 뭐 매수는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치한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치한불도 마찬가지고, 토니모리는 상대적으로 좀 오름폭이 적은데 역시 토니모리도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은 중국 쪽에서의 뭐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이 조금 더 잘 나와야 되고, 아니면은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 더 힘을 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실적 개선 되는 거 보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화장품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색조 화장품 쪽의 업체들이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봤습니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님. 네, 오늘도 자율주행 쪽은 강세를 띠고 있네요. 이제 자율주행 쪽에 제일 지금 시세 탄력이 큰 쪽이 이제 LMS 쪽인데, LMS가 시세가 확 꺾이지 않는 한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도 이제 계속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LMS도 오늘 이제 뭐 2%대 지금 상승권이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요즘에 이제 움직이는데, 사실 차트 흐름상으로 보면은 어제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이제 변동성이 더 크긴 했지만 모트렉스가 차트 흐름은 더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정배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LMS하고 모트렉스 두 종목을 이제 기준 삼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테슬라 그 AI 데이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모멘텀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것 같고, 물론 이 두 종목을 지금 따라잡기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오늘 같은 날 C랩도 오랜만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뭐 아침에 말씀드렸던 텔레칩스도 상승권, 그 칩셋 미디어도 지금 자리를 좀 만들어가는 중이고, 라닉스도 지금 뭐 올라가려고 좀 준비하는 듯한 형태, 또 인포뱅크가 요즘에 예전처럼 그렇게 큰 시세를 지금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테마들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은 예전 대장주가 바뀌고 교체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포뱅크보다는 다른 쪽들로 이제 좀 수급이 좀 돌기 때문에 다른 쪽도 보시면 뭐 괜찮겠다 싶고, 어쨌든 지금은 그 이쪽은 따라잡기는 하지 마시고 대신 이제 조정 구간에서의 트레이딩 정도는 앞으로 이제 9월 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 짚어봤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카지노 업체들 좀 보고 있는데요. 어제 뭐 GKL 같은 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오늘도 지금 강박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역시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파라다이스도 어제 큰 폭의 상승. 강원랜드도 지금 강보합권이 한 0.34% 강보합권이고, 롯데관광개발이 상대적으로 조금 강합니다. 한 1% 초반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역시 카지노 업체들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뭐 엔데믹으로 가는 과정, 외국인 VIP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배팅 규모도 입국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배팅 규모도 더 커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카지노 업체들은 3분기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쪽에서의 실적 개선이 조금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강원랜드는 이미 턴어라운드 지금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가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
뭐 기대감 가지고 이제 왔다가 이제 턴어라운드 된 이후에 조금 내려오는 모습. 하지만은 실적 개선은 예전에 팬데믹 이전으로 4분기에는 바로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적 개선이 일어난다고 보면은 지금 주가에서는 더 상승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간에는 단기적인 모멘텀을 보고 들어간다면은 역시 GKL 파라다이스, 뭐 롯데관광개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카지노 관련주 봤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예, 오늘 조선주들 반등이 강하게 나옵니다. 현대위포조선이 3%대, 삼성중공업도 3%대,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8%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선기자재 쪽들도 같이 따라서 뭐 성광밴드라든가, 한국카본이 오늘 3%대 또 올라가네요. 동성화이텍 또 올라가고, 뭐 세진중공업 이런 쪽들도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조선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그동안에 조정이 좀 있었는데, 뭐 이제 기술적인 조정도 이제 거의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중국 쪽에 밀렸다라는 어떤 뉴스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숨고 오르기 정도였을 거고, 현대미포조선을 기준으로 봤을 적에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동안 아마 이제 11만 5천 상단으로 하는 박스권 정도를 달리다가 실적이 실제로 턴어라운드가 되게 되면은 한 번 정도 또 위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조선주는 사실 지금 시장이 좀 밀릴 때도 반등이 확실히 반등이 나올 만한 섹터로 보기 때문에 뭐 이제 매수가 가능한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아가기 가능하겠고, 기자재 쪽 요즘에 이제 많이 쉬었는데 성광밴드라든가 또 뭐 동성화인텍 이런 쪽들, 본행 쪽이 좀 더 많이 빠져 있네요. 네, 그런 쪽으로 뭐 요번에 이제 시장 반등이 나오면은 뭐 추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정말 강합니다.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 기재계를 펴고 있습니다. 최원지 전문가님. 네, 오늘 아까 체크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원전 관련 기업들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원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부품주, 기자재 쪽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공조 가능성이 역시 한국이 지금 하청 협력 쪽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에 이쪽이 더 강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거의 뭐 약보합권,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뭐 한전기술 같은 게 조금 강한데 한 2% 정도 강한데 나머지는 조금 뭐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에너토크 지금 그다음에 우진, 보성파워텍, 그다음에 한신기계, 일진파워 등이 모두 1% 후반에서 2%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전산업까지도 넓게 본다면 같이 엮어볼 수 있는데, 한전산업은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역시 뭐 수혜가 역시 우리나라 단독으로 XMR 소형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공조 가능성,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의 협력, 뭐 하청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원전 부품 쪽의 수혜가 조금 더 예상되는 만큼 지금 중소형 업체들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좋은 소식 나올 때까지는 뭐 어느 정도 뭐 등락을 좀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지금 일단 바닥권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탈피하려는 움직임. 뭐 그렇다고 본다면 좀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전주들 봤습니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님. 네, 오늘 같은 날 이제 사료주들이 강하네요. 사료 쪽뿐만 아니라 이제 뭐 수산 쪽도 상승권, 또 수입육 쪽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 쪽도 이제 올라갑니다. 사료 쪽에는 돼지산업이 지금 11% 올라가고 있고, 고려산업이 6%, 한탑이 8%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수산 쪽도 지금 뭐 강보합권이고요. 수입육 쪽에 이제 우성 2%대 올라가고 있고, 뭐 돼지고기 쪽으로는 팜스토리 2%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선물 시장에서 소매 가격이라든가 옥수수 가격이 조금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과연 이 사료주들이 그거 보면서 올라갈까를 보면은 이제 그게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 상반기 때 전망이 가을이나 겨울 되면은 곡물 쪽에 곡물난이 더 심해질 거라고 전망을 했다가, 지금 곡물 수출이 우크라이나에 재개가 되면서 곡물 가격이 이제 오히려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제 갈 데 없는, 오늘처럼 장이 좀 이렇게 좀 불확실하고 약세권이고 이런 부분에서 갈 데 없는 자금들이 이렇게 약간 좀 테마성 있는 종목들로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자율주행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사료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쪽들이 오히려 이제 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시세가 오히려 이제 반전이 되면서 꺾이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너무 연속성 바라보시기보다는 트레이딩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징적인 종목군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신규수 전문가 자율주행하고요. 조선 기자재쭉 그리고 곡물 쪽 두루두루 좀 체크를 했고, 그리고 최현수 전문가는 이쪽 리오프닝 관련된 화장품이라든지 카지노 관련주들 그리고 원전주들 재료를 가지고 체크를 해봤습니다.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양시장 계속 마이너스권인데 그래도 장초반 16분밖에 안 됐으니까 안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낙폭이 약간 줄어들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여기에서 이 달러 인덱스가 1,100원 터치를 했고 여기에도 올라가지고 1,392원 정도 선이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오르네요. 전일 종가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1,389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통화 수합과 관련된 기대감, 그 이벤트도 있죠. 오늘 장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신저가 또 나왔고요. SK 하이닉스는 아직은 그래도 신저가가 86,300원인데 지금 87,1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6일 연속해서 밀리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와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또 이익 전망치의 하향 조정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의 삼성전자의 바닥은 어딜까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전히 중장기적인 바닥은 저도 지금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 5만원 정도는 테스트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5만원 밑에서 결국에는 바닥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올해 내에는, 결국에는 5만원 선은 안 무너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5만 2, 3천 원 정도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신저가라고 계속 나오는데 얼마 전에 저가가 55,500원이었어요. 차트 보시면은 55,500원이었는데 55,000원 오늘 100원, 200원 지금 오늘 저가 55,100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신저가에서 빠지더라도 많이 안 빠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쇼커버링은 FOMC 이후에 불확실성이 조금 제거가 되면 어느 정도 쇼커버링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연말에는 일단은 상승에 약간 기대감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상승을 저는 보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많이 상승해봤자 6만원 초반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역시 전체적으로 수급을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수급이 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너무,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액면 분할을 지금 100원까지 한 게 너무 좀 과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저가 리스트에 또 상위 종목이 있습니다.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 이 플랫폼주들은 오늘도 신저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쪽은 어떨까요? 신규수 전문가님. 일단 이쪽 대형주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종목 내용도 있지만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은 같이 또 반등이 나올 걸로 봐요. 그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 종목들의 어떤 성장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그 실적 성장성에 있어서 예전만큼 그렇게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부분에서 예전만큼 그렇게 성장 속도가 막 빨라지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무너지지 않을 종목들이고, 그리고 지금 사업들이 사실상 전망들이 좋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이 종목들이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됐을 적에 시장보다 뒤처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장만큼은 그래도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저점을 깨고 있고, 아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이런 대형주들이 저점을 깼기 때문에 흐름이 굉장히 나빠져서 앞으로 추가 하락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고, 또 저점이 어디서 형성이 돼야 될까 엄청나게 민감하게 봐야 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시장이 돌리게 되면 같이 좀 돌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특히 이제 성장주들이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대형주지만 대형 성장주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이제 역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고점, 또 이제 금리 인상 폭의 고점은 요번에 나올 것 같고요. 금리 고점도 내년 3월 달까지는 일단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흔들린지언정 바닥 잡이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중기적으로는 뭐 지금 부근이 거의 바닥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의 부진부터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좀 이어서 급한 불부터 좀 끄겠습니다. 한미약품도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예전에 뭐 라이센스 아웃이 취소되고 뭐 이랬을 때 주가 일일 변동폭이 이 정도 나왔는데 지금 10%에 육박하는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니까 포지오 팀입 승인 우려 때문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약품은 9%가량 하락하면서 25만 5천 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 상당히 좀 눈에 띄고요. 그 밖에도 한미사이언스 같이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특히나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미국에서도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됐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빛과 그림자가 엇갈립니다. 뭐 화장품 카지노 이쪽은 좋지만은 관련돼서 제약바이오는 또 어두운 몇몇 종목군들도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또 신저가더라고요. 최원재 전문가님, 대형 제약바이오 이쪽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한미약품서부터 먼저 볼게요. 그러면은 한미약품서부터 먼저 보면은 일단 지금 악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미 차트 보시면은 삼봉 형태가 나왔어요. 삼중 고가 형태가 나와가지고 네모 박스 쳤는데 헤드앤숄더일 수도 있고 삼봉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미 여기서 이렇게 패턴이 나오면은 일단 좀 도망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고 일단 판 다음에 다시 재매수하는 관점을 가지더라도 당분간은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 대형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게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게 팬데믹 바이든 대통령의 종식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하락하고 있고, 일단 모멘텀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미약품은 아니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이런 코로나 스카이코비원 이쪽 코로나 백신 쪽으로는 진단 키트도 마찬가지고. 이제 거의 엔데믹으로 가는 분위기, 확진자 수도 확 줄었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12월에 대규모 확진자가 좀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다고 본다면은 역시 저는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하락으로 계속 가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면 개별적으로는, 어떻게 본다면 신약 개발, 그런 쪽에 어떻게 큰 모멘텀이 개별적인 회사가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당분간 제약바이오 쪽에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다소 좀 보수적인 시각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좀 전에 10분의 승부사에서 신규수 전문가가 조선 기자재 쪽 이쪽 봐주셨는데 굉장히 강합니다. 장 초반엔 대우조선해양만 뭔가 호재가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전반적으로 다 강해가지고요. 오늘 같은 장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거의 10%에 육박하는 급등세를 띠고 있고요. 그 밖에 한국조선해양도 3%대, 현대미포조선도 부지런히 따라갑니다. 4% 넘게 오르고요. 삼성중공업도 상대적으로 좀 무거운데 이 종목이 5%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 뉴스 찾아서 좀 안 나오거든요. 특별한 재료가 있는 건지 싸다고 해서 오르는 걸로 봤을 때는 폭이 너무 강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신규수 전문가님,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호재라도 있는 건지 조금 더 분석을 해볼까요? 글쎄요, 오늘 특별하게 나올 만한 없죠. 호재는 없는 것 같고, 현대미포조선은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있다. 11월 달에 그런 정도 뉴스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늘 같은 날 약폭 과대주 쪽으로 매기를 돌리자면 어디를 사는 게 좋을까 해서 시장이 초반부터 조선주 쪽을 좀 합의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주 쪽을 좀 쏠리지만은 큰 자금들이 갈 곳은 결국에는 이제 대형주들이 좀 속해 있는 조선 쪽들이 적당하다 싶은 이제 그런 합의가 좀 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올라가는 부분은 이제 일단은 바닥잡이를 좀 하는 초반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약간 급등성인데요. 한번 현대미포조선이 4%가 올라가고 대우조선이 9% 올라가고 이 정도면은 이제 내일이나 모레는 조금 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조선주는 제가 계속해가지고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자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이제 바닥잡이를 좀 한다 생각을 하시고 내려가던 부분에 이제 바지춤을 좀 끌어올렸다 한번.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쯤 조정을 좀 받게 되면은 충분히 또 들어갈 수가 있다 보이고, 조선주에 대한 하반기 관점 또 내년도 상반기까지의 중기적인 관점도 다 긍정적이니까요. 오늘 올라가는 부분에 단기 뉴스가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바닥잡이를 하는 과정이 될 보입니다. 네.
다음은 조선 하면은 뭐 조선 기자 쪽도 보게 되지만 해운 쪽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지금 해운 섹터 오늘 강합니다. 보시면은 대한해운이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펜오션이 3%대, 그리고 HMM도 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운임 차트 보면은 좀 한숨만 나죠. 운임은 계속해서 좀 우하향 곡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씩 또 반등의 기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해운주들이 유난히 강한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최현주 전문가님? 네, 오늘 뭐 지금 뭐 특별한 뉴스는 없고 지금 운임 지수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계속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펀더멘탈은 안 좋아지고 있는 과정인데 뭐 개인적으로 이유를 좀 찾는다면은 뭐 유가 하락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좀 하락해서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은 해운 운임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주가는 계속 하락한다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뭐 차트 한번 잠시 볼게요. 지금 HM 같은 경우에는 19,600원이 좀 지지선입니다. 19,600원이 지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쌍바닥 기대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대한해운은 이미 먼저 돌아섰고 뭐 악재가 어느 정도 다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펜오션도 마찬가지고 역시 뭐 기술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뭐 어떤 펀더멘탈은 모든 업종이 지금 다 안 좋아요. 지금 실적 다 안 좋아질 것이라고 모든 업종에서 다 얘기하고 있고 뭐 한두 업종, 한두 종목, 뭐 몇몇 업종 종목만 빼놓고는 그렇게 본다면은 뭐 역시 뭐 차트를 보고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곡물, 사료, 비료, 음식료 쪽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춘천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연이어서 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받는 뭐 수산주라든지 돼지고기 쪽 나란히 상승하는 모습 띄고 있고요. 그리고 또 원자력가에 영향받는 고려산업을 비롯한 비료사료 관련주들도 연일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일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이슈가 또 다시 부각이 되는데 이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신규수 전문가님. 네, 뭐 트레이딩 접근이죠. 이제 돼지열병과 관련된 이제 테마 쪽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래됐죠. 그래서 이렇게 좀 오래된 테마들은요, 다시 발생을 하더라도 그 시세가 이제 크게 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속성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 돼지열병 테마는 뭐 막 한두 번은 나오는 이제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너무 연속성을 크게 이제 바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곡물 사료 쪽도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오늘 현재 시장 상태가 지금 이제 뭐 실적 기반으로 들어간다든가 뭐 다른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하기에는 지금은 확실히 좀 이제 힘든 시장이 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과 관계없는 이런 이제 테마성의 종목들로 매입가 좀 들어갈 텐데 이런 자금들은 꾸준히 자금이 뭐 어떤 종목을 끌어올린다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단기 자금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접근하시는 분들도 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 공통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0.5% 안팎으로 밀리고 환율이 아직까지 흐름이 좀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거래대금 메말라 붙어 있는 가운데 다들 보고만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FOMC 직전 오늘 하루를 어떻게 활용할지 최현수 전문가님 간략한 팁을 주시죠. 네, 오늘 일단 관망해야 되고요. 관망. 오늘 상승으로 출발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으면은 장중에 좀 뭐 어떻게 조정폭을 이용해서 좀 매수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오늘 관망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물 시장, 코스피 시장하고 선물 시장 모두 다 이제 철저하게 관망했어요. 뭐 그동안에 대규모 순매도 뭐 이렇게 그것도 아니고 조금 FOMC 이후를 결국엔 대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지금 뭐 오늘 여기서 뭐 좀 싸 보인다고 해서 빠진다고 해서 매수보다는 FOMC 결과 확인하고 지수 움직임 보고 역시 매수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망. 신규수 전문가님은요? 예, 저도 뭐 같은 의견입니다. 오늘 네. 관망하시고 오늘 밤에 이제 결과 나오니까 보고 이제 뭐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